임수가 갑목을 보면 임수가 갑을목을 보면 저수지에 물로 농사를 짓는 형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근면합니다. 이럴 때 태양 병화까지 함께 있으면 아주 길한 귀격 사주가 됩니다. 갑목을 보면 과수농사고 을목을 보면 일반 농사라는 것만 다를 뿐 갑목을 보든 을목을 보든 비슷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 되었든 병화는 한결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갑을목이 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겨울에 태어난 임수가 갑목을 보았다면 임수와 갑목의 사이를 무토가 가로막아주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 정화까지 있다면 갑목을 장작으로 써서 날로 정화를 생해주니 추운 겨울의 조후가 조절되어 길해집니다. 임수가 을목을 보면 임수가 을목을 보면 저수지에 물로 농사를 짓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목이 수를 필요치 않으니 겨울에 태어난 임수일간이라면 을목과 임수 사이를 무토가 가로막아 주어야 하며 갑목과 달리 을목은 장작이 될 수 없기에 정화를 보는 것은 좋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병화가 없다면 갑목은 동면할 뿐이지만 을목이 시들어 말라 죽으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목이 수를 필요치 않아 하는 겨울 외의 계절에는 목을 조후를 조절하는 정화 난로의 장작으로 쓸 때 외에는 목이 큰 필요가 없지만 겨울 외의 계절에 태어난 임수가 목을 보는 것은 참 길하며 여기에 병화까지 있어주면 참 귀한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임수는 기토를 만나면 흙탕물이 되어 불길한데 기토와 임수 사이에 을목이 있으면 흙탕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길합니다. 또 을목은 임수의 상관인데 상관은 극하거나 설기하여 제복해야 길해지는 신입니다. 하지만 경금은 을목과 합을 하여 을목을 변질시켜버리며 신금은 을목을 무참히 베어버리기에 불길하니 금으로 극하여 제복하기보다는 화기운으로 설기하여 제복해야 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을목을 보면 더더욱 평화가 필요해집니다. 임수가 병화를 보면 임수가 병화를 보면 바다와 호수 위에 해가 뜬 형상입니다. 해는 큰 물 위에 뜨면 물을 증발시켜 비와 구름으로 만들어 대지에까지 물이 순환되도록 돕습니다. 임수가 병화를 보는 것은 귀격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가불목까지 있다면 더더욱 길하며 다만 가불목이 있을 때는 목이 뿌리 내릴 토가 필요해집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난 임수는 병화가 2개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1개의 병화로는 부족하기도 하니 겨울에 태어난 임수는 병화와 함께 차가운 성질을 가진 물인 임수를 극해줄 무토가 필요하며 병화가 약할 때 무토와 함께 정화도 있어주면 정화가 난로 역할을 하니 길합니다. 임수가 정화를 보면 임수가 정화를 보면 합을 하여 목기운이 됩니다. 임수는 특히 여름에는 금기운의 생조를 받아야 좋은데 그때 정화가 금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금기운을 정화가 제압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금이라면 경금을 재련하여 임수에 맑게 씻어주는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병화로 비추면 완성된 기물이 임수의 몸을 씻은 후 태양빛에 반짝이는 형상을 이룹니다만 신금의 경우 정화와 붙어 있으면 그냥 허무하게 녹아서 소멸해버리기에 불길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태어난 임수일간의 사주에 무토와 정화가 함께 있으면 정화가 추운 겨울의 조후를 조절해주는 난로 역할을 하면서 차가운 임수를 극해주는 소중한 무토를 정화가 생해주기에 길합니다. 여기에 갑목이 정화 옆에 있다면 장작이 되니 더더욱 좋겠지요. 임수가 무토를 보면 무토는 큰 물 임수를 가두는 제방입니다. 임수는 차가운 성질을 지녔고 무토는 그런 임수를 극하니 조후가 뜨거운 여름에는 무토가 필요치 않으나 봄, 가을, 겨울에는 무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조후도 춥고 수기운이 왕한 계절이라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토는 임수의 편관인데 편관은 칠살이라고도 불리며 칠살은 극하거나 설기하여 제복하면 길한 신입니다. 임수일간 사주가 무토와 함께 갑을목을 지녔다면 목이 무토를 극하여 제복하고 임수를 제방에 가두어서 목을 기르는 농사를 짓는 형상이 되니 무척 길하며 경신금으로 무토를 설기하면
무토의 생조를 받은 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발원지가 되어 준이 길할 뿐만 아니라 7살 무토가 설기되어 제복되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위치가 중요한데 임수 옆에 금이 붙어 있어야 하며 임수와 경신금 사이를 무토가 가로막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토가 임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목이 너무 왕하면 제방 무토가 무너져 내려 홍수가 발생하니 재앙이 됩니다. 임수가 기토를 보면 큰 물 임수와 작은 텃밭 기토가 만나면 진흙밭이 되기에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임수에게도 불길하고 기토에게도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경금이 함께 있어준다면 경금으로부터 금생수 작용으로 맑은 새 물이 계속 공급되어 흙탕물이 도로 맑아집니다. 그리고 을목이 함께 있어준다면 진흙 속에서 미나리나 모를 기르는 형상이 되기에 기랍니다. 특히 임수와 기토 사이에 을목이 있으면 아예 기토와 임수 사이를 을목이 가로막아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다. 기토와 임수는 무조건 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토와 임수 사이를 무토가 가로막아도 임수가 기토를 집어삼키는 것을 제방 역할을 하는 무토가 막아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흙탕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으로 가둔 큰 물 임수를 농업용수로 써서 텃밭 기토를 위한 농사를 짓는 형상이 됩니다. 이럴 때 작물 역할을 하는 목이 있어주면 참 길하지만 그렇다고 목이 너무 왕하면 제방 역할을 하는 무토가 극을 당해 무너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임수가 경금을 보면 경금은 금생수해주는 임수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경금이 없어도 수기운이 왕하며 차가운 성질의 수기운을 억제해야 하기에 경금이 없어도 괜찮지만 여름에 태어난 임수에게는 경금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경금이 너무 왕하면 녹슨 물이 되니 임수가 탁해져 좋지 않습니다. 경금은 임수와 기토가 만나 흙탕물이 되었을 때도 도로 물을 맑혀줍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병화, 무토와 함께 임수가 귀격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경금입니다. 임수가 신금을 보면 임수를 생해주는 발원지 경금이 필요할 때 없다면 신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후가 뜨거운 여름에는 더더욱 임수를 생해주는 금이 꼭 필요합니다.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임수는 신금의 생조를 받으니 길하고 보석 신금은 임수의 몸을 씻어 맑아지니 신금과 임수 서로가 즐겁습니다. 이럴 때 병화까지 있어준다면 병화는 그 자체로 임수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임수의 몸을 씻은 신금을 비춰주어 반짝이도록 해주니 더더욱 길합니다. 이런 사주를 지니면 머리가 명석하고 섬세하고 예민하며 화려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임수가 임수를 보면 임수와 임수가 만나면 큰 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일어나니 재앙이 됩니다. 수기운이 왕한 겨울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꼭 무토와 술토가 필요합니다. 겨울은 조후도 춥거니와 수기운이 왕한 계절이라 더더욱 무토와 술토가 필요한데 안 그래도 수기운이 왕한 겨울에 천간에까지 임수가 거듭 있으면 무토 없이는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자주 자리를 옮기며 떠돌게 됩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여름은 조후가 뜨겁고 수기운이 강하지 않은 계절이라 수를 반기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임수일간은 천간에 임수가 거듭 있어도 다른 조건이 골고루 충족되면 충분히 귀격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월지에 사화가 들어오는 음력 4월에 태어난 임수일간은 임수가 거듭 있어야 좋습니다. 임수가 계수를 보면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임수가 신약할 때 계수가 있어주면 도움이 되고 신강할 때 있으면 병이 됩니다. 임수는 병화를 보아야 귀격이 되는데 계수는 병화를 가리는 비구름이기 때문에 임수가 그다지 좋아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음력 5월은 월지에 오화가 들어오며 정화가 권세를 잡는 시기이고 임수가 힘을 잃는 때이니 그때 태어난 임수일간 사주는 계수가 있어서 정화를 제압해 조후를 조절하면서 임수를 도와야 길합니다. 그러나 병화가 절실한 초봄이나
조후가 추운 겨울에 태어난 임수에게 개수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